12월 14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산타랠리를 기다리던 국내 투자들은 월요일날 좀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이 오라클이 싼 똥이 좀 잘 치워지지 않으면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오라클에 이어 브로드컴 충격까지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다. 일단 브로드컴은 산타랠리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뭐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이런 특히 이런 고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CEO, CFO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런 이 연설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닝콜을 조져버렸다 이거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어닝콜 이번에 보면서 참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정말 실적이 안 나올 때 이런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AMD의 리사 수라든가 엔비디아의 제인스 낭이라든가 이런 정말 이 뛰어난 발변가들의 이 전략적인 이런 멘트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제가 자주 좀 올려드렸지만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약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 이제 오픈AI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픈AI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오픈AI 대신해 가지고 가장 많은 언론의 공격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올해 상승분은 오라클은 다 반납했습니다. 올해 상승분이 6%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거품의 이 주가 자체는 다 빠졌다라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연쇄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그런 좀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제가 매일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연속적인 뭐 멘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도 뭐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는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고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계속 일본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이 재료 가지고 일주일, 뭐 한 달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상하면은 거기에 맞게 시장에 충격을 받고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이미 2년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발생했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가 2020년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보다는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일본의 금리가 지금 이제 0.5% 이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0.5% 이상에서 1%에서 그 이상까지 이제 넘어가는 걸 계속적으로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계속 시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아요. 이거 주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 은행 내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약간 정치적인 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카이치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잘 뭉개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행이랑 정부랑 계속 붙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전문성에 대한 이런 이 전문가들의 어떻게 본인의 이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전부 다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지만은, 결국에는 일본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떻게 된다?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을 계속 뿌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금리 인상하면 하면 어때요? 그만큼 돈을 더 푼다는데. 네,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개별 종목 사기 힘드신 분들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코덱스 150 사세요.
뭐 저는 레버리지 사셔도 될 거 상관없고 코덱스 150을 사시면 됩니다. 네, 코덱스 코스닥 150이죠. 그거라도 사셔야 된다. 지금은 알테오젠이랑 뭐 에코프로비엠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코스피로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에서 새롭게 주도주 쟁탈을 위한 이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때가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주식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계속 이제 거의 4,000포인트 위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코스닥은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코스피가 70% 올랐던 코스닥은 20%밖에 못 올랐어요. 거의 뭐 30% 정도 올랐죠. 반토막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00포인트 구간대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외인들의 지금 수급이 끊겨버렸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같은 기관들이 어차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 그 상황에서 같은 1,000억, 2,000억으로 어떤 시장을 들어올리기 편하냐 이거예요.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당장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기회가 많을까 하고, 실제로 이 코스피 거래대금 3개월 동안의 코스피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에요. 지수가 옆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비슷하게 올라가요. 근데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죠.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시장에 수급이 어디로 쏠린다?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쪽으로 쏠리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1,000억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반응성, 발발력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 쪽 시장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코덱스 150, 코스닥 150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계신 주식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수 추정하는 종목들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오라크, 네, 지금 어제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뭘 좀 아쉬웠냐면은 블룸버그에서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오라클 지금 이 오픈AI 데이터 센터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년 정도 지연될 것이다. 2027년부터 8년까지. 근데 이게 바로 반박했거든요.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반박했어요. 아니다. 이 뉴스 거짓말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회복을 못했어. 회복을 못했어. 회복을. 보통 이렇게 반박 나오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승률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실적이 냈어요. 그래서 호실적은 내자마자 시간 내에서 3% 넘게 올랐는데 어닝콜을 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닝콜 할 때도 앞뒤가 좀 중요했는데, 그냥 처음에 보통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주식을 떠나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좋은 얘기하고 뒤에 안 좋은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시장 뇌리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건 뭐 사회 꿀팁이지만, 뭐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을 초대받았어요. 근데 못 가 내가. 그러면은 결혼식 초대해줘서 고마운데 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못 간 것만 기억해.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막 결혼식 초대받았는데 결혼식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 이번에 진짜 너무 좀 미안한데 일정이 너무 뭐 바쁘다.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네가 나 이렇게 생각해줘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뭐 추유감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어닝콜도 처음에는 좋은 얘기 했어요. 네, 우리 이번에 계속 주문 많이 들어오고 좋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뭐 들어오고 좋다. 근데 이 마진이 좀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을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연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목표치도 공개를 안 했죠. 보통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공개를 안 하게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또 조정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냥 올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어닝콜이 좀 잘못됐는데 이것도 이제 뒤로 수습하면 돼요. 수습하면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상승분들을 꽤나 많이 반납한 주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인공지능 거품이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약간은 잘 방어가 되고 있다. 그냥 너무 지금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서 막 거품이 끼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1년 동안에 이제 지표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1년 실적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실적 대비해가지고. 특히 엔비디아 보세요, 여러분들.
실적 대비해가지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물론 브로드컴, 구글은 많이 올랐죠. 예, 그 대신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나머지 빅테크가 뭐 거품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품이 다 꺼졌어. 메타도 본전이야, 본전.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는, 많이 올랐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램 리서치, 그 광산을 투자할 때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거지만은 지금 이 NLM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빅테크들이 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거품이 아니고 치킨 게임에 돌입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별적인 이 경쟁에서 결국 돈은 더 쓸 거다,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들에게 부품을 내주거나 인프라를 건설해 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전망치는 조금 더 유효하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강세 종목들, 뭐 이게 저는 이번 주 강세 종목들이 내년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테마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 이슈가 나왔긴 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피지컬에 관련 테마주들은 거의 미친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올해 4분기에 가장 많이 오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AI 투자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당장의 빅테크주들이 이제 NMN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가지고 뭘로 돈을 벌 것이냐 했을 때는 뭐 NMN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챗GPT, 제미나이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기업들이 노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처럼 구독 활성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시장을 다 먹으면은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거 노리겠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 넷플릭스는 그 경쟁을 이겨낸 거고요, 몇십 년 동안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구독으로만 하지 말고 결국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입히면 되겠습니까? 제조업,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인구가 뭐 90억 명인데 90억 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간단하게.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이런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제조업, 특히 이런 부품이 약하죠.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협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에 관련 테마주들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건설은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테마주로 보고 있고, 네, 건설은 뭐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제목을 못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주항공 관련이죠. 결국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한다.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글이 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반도체가 우주의 그런 방사능이라든가 열기를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단 구글이 뭡니까?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 아직 안 쏴봤잖아. 구글이 지금 계속적으로 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하고 있고, 오픈 AI도 여러분들 우주 기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신규 이런 발사체 기업에다가. 그렇다는 거는 우주 산업 테마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항공과 이 피지컬 AI가 기업들이 새로 택하는 뭐다? 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이미 점이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다음 이거야.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연도에 하반기에 잘한 게, 이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LG전자 로봇주들 4개월 전 올려드렸고, 요것도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거 이틀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다 급등했어요, 이 영상 찍은 다음부터. 왜냐면은 결국 로봇주들의 특징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로봇 부품이 거의 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거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로봇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류 체인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주 사면 안 되고. 로봇주 계좌주 많잖아요. 사면 안 돼. 그룹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그 지분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다 초급등 나왔어요. 2배씩 갔어. 2배? 아니 5배씩 가, 5배씩.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괭이를 우리가 판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감속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건설은 그냥 테마주예요. 보면 될 것 같고, 자,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몇 개월 전부터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거 그냥 포트폴리오 쓰면 바보다, 모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감히 텐베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텐베거 예상한 쪽보다 잘 가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감히 텐베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보유하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한 2년 정도 좀 눈 감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적금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자산주들, 열심히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주들이 올랐고, 제가 정리해드렸죠. 자산주 관련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 산업 종목들 너무 좋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죠, 이번에 신규 산업 종목들로. 그 한 종목도 예상 밴드값이 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 넣으면 무조건 돈 벌었어요. 청약이 되는 순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신규 상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옵션 선물 동시 만기 금요일에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통화정책 슈퍼이크가 있습니다.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브스매드 월요일날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TMC가 신규 상장합니다. 우리 또 수익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가 친구태 화면 개편을 이전으로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좀 걸린대요. 저는 뭐 친구가 없어가지고 카카오 친구 한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톡이 뭐 바뀐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틱톡 금지법 유예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틱톡도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장 이슈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크릴 신규 상장,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임금 단체 여방 및 첫 번째 교섭을 합니다. 악재죠. 매년에 어떻게 저거 아니 임금 교섭을 매년에, 뭐 축구 선수들이야? 아니, 들어갈 때는 뭐 뽑아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참,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조 필요하죠. 노조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규 이제, 채용 안 하죠. 정규직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기별 뭐, 1년에 2번씩 아니면 이렇게 정규 채용이라고 하죠. 정규 채용 안 해요. 우리나라는 정규 채용 없어졌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정규 채용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다 죽습니다. 좀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매 판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시장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D램,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좋아.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상장 굉장히 타이밍 좋습니다. 다 이거. 그리고 왜냐면 이거 왜 좋냐면은 이때 한빛나노 발사예요. 또 상업 발사체 이노스페이스 바닥에서 뭐 증자 받으신 분들을 저는 무조건 받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발사할 때까지 무조건 홀딩하세요. 연기가 좀 돼가지고 좀 주가 떨어졌는데 발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중요해요. 지금 로켓랩이라든가 뭐 AST라든가 계속 지금 거의 로봇주도 그 우주항공 종목도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좀 모르겠고 1분기까지는 로봇이랑 우주항공이 그냥 저는 최고 픽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죠. 슈퍼위크. 유로존, 영국, 일본, 대만이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일본만 보면 되죠. 일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세이5 공모 청약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뭐 좋은 이슈죠. RG노믹스 신규 상장을 합니다. 다 좋아요. 지금 다 공모 청약하시고 상장하실 때 시가로 매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사실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목요일까지 만약에 지수가 좀 행보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산탈리를 정말 물 건너갈 수 있는데, 이전까지 좀 잘 버틴다 그러면은 동시 만기일 앞두고 리밸런싱 하면서 좀 이제 다음 주에요. 당장 다다음 주가 산타 시즌이라서 산타 랠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두 개나 올려드렸네요, 세이5.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8, 19일이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그래, 그 전까지는 공모 청약하고 신용상장 종목들 시가매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딱 본다면은 하반기 조금 더 악력이 크죠. 왜냐? 미국도 신고가고 한국도 신고가예요. 예, 신고가 구간대에서는 조금만 이제 악재가 나와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3,800포인트 4,000포인트 찍고 3,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20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에 좀 길게 보면서, 네, 그냥 다음 섹터 테마 잘 잡으면은 될 것 같다. 오히려 유동성 공급되는데 지수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쏠려요, 자금이. 쏠립니다. 로봇주로 쏠렸잖아. 이번 이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로봇주로 못 먹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로봇주를 진짜 영상을 미친듯이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로봇주는 정말 너무 많이 찍어 올려드려서 거의 미친 정도로 찍어 올려드렸죠. 이번 주 정말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로봇주는 못 먹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로봇주는 무조건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우주항공 쪽으로 공략해야 되니까 또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진짜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11월 달부터 제가. 그래서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배에 좀 힘주는 게 맞는 거고, 네, 로봇주가 내가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봐야죠. 우주항공 쪽으로 보시면 된다. 예, 우주항공 관련주도 많이 2주밖에 안 됐어요, 올려드린지. 그리고 스페이스에서 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9월달 10월달까지 정말 반도체가 강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여러분들 유연하게 정보도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오늘부터 좀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료 수집하는데, 요 12월 추지 전망도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 왜 안 올려주냐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시간 걸려요, 만드는데.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 이거 10시간 걸려서 25분짜리 영상 찍으려면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봐, 어차피. 일단 영상 길이가 길면 안 봐. 보세요. 매집봉 차트 이런 거 그냥 800회, 500회 똑같이 나와요. 10분 동안 분석한 거랑 10시간 분석한 조회수 똑같이 나와. 그래서 안 찍으려다가 내가 또 요청하셔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요. 저는 뭐 내년까지 계속 좋다라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단계 충격이 너무 쫄 필요 없이 계속 잘 시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